웬만한 동물들은 다 목을 위로 이렇게 꼿꼿이 세우고 살아요. 심지어 그렇죠. 토끼도 그래요. 토끼도 털 태우고 살 다 바르고 보면은 목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냥 엑스레이 찍지 왜 또 털을 다 채우고. 아무래도 그냥 이미 죽어 있는 걸 봐. 엑스레이 찍어도 되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레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주라기 공원 30주년 기념해서 주라기 공원 속 공룡들에 대한 이야기. 벌써 요 앞에 보면 주인공 공룡 두 마리가 딱 있어요. 이게 지금 작은 공룡만 갖고 왔고요. 원래 큰 공룡은 이따만 해요. 티라노사우루스 갖고 있는 게 도저히 들고 올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이것만 갖고 왔습니다. 금년이 주라기 공원 30주년, 또 내년이 공룡 연구 200주년, 새가 공룡으로 분류된 지 40주년, 또 내년에 또 용띠입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지금 모든 게 다 연결되죠? 주라기 공원을 극장에서 본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30년 됐거든요. 랩장님이 30대 때 네. 개봉했던 저는 극장에서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못 봤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잔이네요. 진짜 잔인해요. 약간 매운맛이었구나. 어떻게 찢기고 막 사람이 어떻게 막 분해되는지 되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18세였다. 지금 공룡 쪽 전공하신 많은 대학원생들, 젊은 교수님들 보면은 다 주라기 공원 보고 공룡 학자가 돼야겠다 해가지고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주라기 공원이 나오기 전부터 공룡을 좋아했어요. 공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길거리를 걷더라도 티라노사우루스가 만약 저기 서 있으면은 진짜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라기 공원을 본 다음부터는 공룡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동안 공룡이 좀 싫었었어요. 1990년에 나왔고요. 네. 영화는 이제 3년 후에 나옵니다. 생각보다 텀이 짧네요. 네. 그 소설을 쓰신 분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고 마이클 크라이튼, 트위스터도 그분이 쓰셨고요. 게다가 또 그때 공룡에 대한 인기가 막 올라갈 때였어요. 막. 네, 그때가 공룡 르네상스 시기예요. 활동적인 동물이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막 생각할 때쯤에 그 소설이 쓰였는데 되게 유명한 소설가가 공룡에 대한 소설을 쓴다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나오기도 전에 알려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감독들이 영화 만들고 싶다 했었는데 이미 마이클 크라이튼은 이 스티븐 스필버그랑 아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인맥으로 돌아간다. 소설이랑 영화랑 조금 달라요.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2시간 안에 이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는 각본을 제가 알기로는 새로 다시 쓴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1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등장하는 공룡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아는 한 이 장면에서의 뭐 이렇게 오게티라든지 이런 거 좋네. 아니면은 뒷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주라기 공원이에요. 영화 이거 검색해보잖아요. 쥐락이에요, 쥐. 근데 실제 우리나라 지질학회에서 쓰는 용어? 지질시대 연대표를 보면은 쥐락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쥐가 맞는데 근데 이 영화가 개봉한 게 93년도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표기를 어떻게 해야겠다 정립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어 발음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지금은 학계에서는 쥐라기를 써도 바꿀 수가 없죠. 네. 이미 옛날에 1편부터 쥐라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쥐라기 공원이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은근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 영화 제목뿐만 아니라 공룡의 이름 있죠. 학명도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근데 90년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들 보면요. 책마다 달랐어요. 표기가. 사우러스도 있었어. 소러스도 있었습니다. 소러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우루스가 사우루스. 네. 이게 확정이 된 거죠. 타이틀을 보면요. 네. 그럼 왜 쥐라기일까? 공룡이 살았던 시대가 쥐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공룡 시대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중생대라는 시기예요. 중생대가 크게 처음이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나뉘어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쥐라기일까? 쥐라기 시대에 살았던 공룡이 많이 나와서 쥐라기인가? 근데 막상 영화를 보잖아요. 쥐라기 시대에 살았던 공룡이 딱 2종류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백악기 공룡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백악기 공원이었다. 정확하게 하면은 중생대 공원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낫죠. 중생대는 용어로 뭐죠? 메소조익입니다. 멋이 없죠. 멋이 없잖아. 멋이 없어요. 백악기는 뭐죠? 크레테이셔스예요. 크레테이셔스 파크 좀 이상하잖아. 발음하기도 힘들고요. 주라식 팍 하면 멋있죠. 원 작가도 주라식 팍으로 정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오게티라기보다는 사실은 저자도 알고 있었던 거고 근데 백악기 공룡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대다수의 공룡이 백악기에 살았어요. 백악기가 되게 특이한 환경이었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일부 맞고요. 왜냐면은 중생대가 시작될 무렵에 2억 5천만 년 전에는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었어요. 초대륙 판게아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게 쥐라기 때부터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기후 때가 되게 다양해져요. 그리고 백악기 때는 오늘날의 대륙과 되게 유사한 분포로 바뀌고요. 환경이 다양하다 보니까는 그 환경에 맞게끔 다양한 공룡들이 진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백악기라는 시대가 일단은 엄청 길어요. 1억 년 전부터 해가지고 6,600만 년 전까지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기에 해당되는 지질시대 중에서는 백악기가 제일 길어요.
공룡 시대가 되게 길어요. 제일 잘 알려진 공룡 중에 하나가 스테고사우루스가 있거든요. 네, 알죠. 스테고사우루스가 지금으로부터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6,600만 년 전에 살았어요. 스테고사우루스랑 티라노사우루스 사이의 그 시간보다 티라노사우루스랑 우리 우리의 사이의 거리가 더 작아요. 아, 진짜? 티라노사우루스랑 스테고사우루스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만화보다는 카우보이가 티라노사우루스를 잡기 위해 그 밧줄 돌리는 그 장면이 더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와! 신기해.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살던 시기에는 스테고사우루스는 이미 화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룡 시대가 굉장히 길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공룡이 살았던 세상 하면은 한 가지 풍경만 보통 생각을 해요. 약간 그렇죠. 약간. 열대우림의 뒤에 화산 폭발하고. 근데 사실은 되게 다양한 공룡의 세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악기 공룡이 많을 수밖에 없는 네. 이유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영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호박을 캐는 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호박은 나무 송진 이런 것들이 굳어져가지고 만든 네. 게 호박이에요. 영어로 엠버라 그러죠. 네, 엠버. 엠버라는 보석 자체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다이아몬드 되게 비싸잖아요. 다른 행성에도 다이아몬드 있을 법도 한데 있을 법한 게 아니라 있죠. 있겠죠? 근데 호박은 지구에밖에 오? 없잖아요. 그러네? 그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이아몬드보다는 호박이 더 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지구 에디션. 와. 리미티드 에디션. 근데 지구가 폭발해서 사라지면은 호박은 이제 우주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 장난 아니다. 나중에 호박 코인으로 쓸 수 아니, 있겠네. 진짜로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호박이 더 귀한 거예요. 어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영화 제일 중요한 사실 이 호박이에요. 호박 네. 속에 갇혀 있는 공룡의 피를 빤 모기를 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그쵸. 그걸 뚫어가지고 공룡의 피를 뽑아서 복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모기가 있었어요? 제가 곤충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네. 근데 찾아보니까 모기 무리들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백악기더라고요. 백악기 아, 그래요? 때는 살았어요. 그 호박들을 캐는 채석장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나오는 걸로 나와요. 근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나오는 호박들은 공룡시대 때 만들어진 게 없어요. 거기에 호박들이 나오는데 신생대 때 만들어진 호박들이에요. 아. 그 오류죠. 호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시중에 진짜 호박도 있지만은 가짜 호박도 엄청 많아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소금을 탄 물에 호박을 띄웠을 때 진짜 호박은 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호박 사러 가려면 주머니에다가 소금물을. 소금물을 넣어가지고 테스트해보면 된다. 그 다음을 보시면요. 네. 아, 이거 나오죠. 첫 장면. 참 재밌는 게 공원에 그 안전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잖아요. 영화 네, 초반에. 네. 그죠? 벨로키랍토르가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공원의 안전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공룡학자들을 불러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좀 안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 공룡학자를 왜 부르지? 만약에 주라기 공원이 생겼어. 안전 문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 제가요? 어. 제가 죽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전이 좀 확보가 되면은 가야겠죠. 어. 공룡학자는 살아있는 공룡을 본 적이 없을 텐데 아, 그렇지. 제가 가봤자 우아 하다가 죽겠죠. 네. 제가 아는 한 운동 잘하는 고생물 학자는 별로 없어요. 네. 다 분명히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 정말 어렸을 때 봤을 때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주라기 공원 나오기 전에 영화들을 보면 공룡들이 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들이었어요. 아무리 잘 만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하더라도 저게 인형이네라는 게 티가 나요. 움직이는 사람 혹은 동물을 촬영한 걸 보면요, 이게 블러 처리가 돼요. 맞아.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움직이면서 촬영하면은 아무리 자연스러워도 블러 처리가 안 되니까 어색한 거예요. 원래 처음에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쓰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주라기 네. 공원 때도. 블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뭔가를 만지다 보다가 컴퓨터 그래픽을 쓰는 게 훨씬 더 훨씬 더 낫겠다. 낫겠다 해가지고 한 게 이거예요. 음. 그래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등장하는데 지금 보면 저 장면이 되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저 촬영을 하와이에서 했거든요. 근데 저 나무가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먹는 게 유칼립투스 나무예요. 네. 네. 독성이 굉장히 강한 코알라들이 유칼립투스를 먹잖아요. 근데 코알라는 왜 독성이 강한 걸 먹죠? 아, 코알라는 그런 거를 먹게끔 진화를 한 거예요. 코알라는 그걸 먹고 독을 해독하느라 계속 잠을 자요. 계속 잠을 자고 있잖아요, 이러고. 해독 중이구나. 네. 그래서 코알라가 유칼립투스 나뭇잎을 먹으니까 맛이 없다고 들었어요. 네, 되게 독성이 많은 거를 계속 먹다 보니까는. 그래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초식 공룡이 오늘날에 독성 식물을 먹는다? 바로 죽겠죠, 저거는. 예를 들어 공룡 한 마리만 복원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런 초식 동물들은 장내에도 미생물이 있어야 돼요. 공생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미생물이 없잖아요, 지금. 뭐 요구르트 뭐 먹이고. 아, 뭐 저기 인공적으로는 해볼 수는 있겠죠. 어. 아무튼 근데 만약 그걸 안 먹였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다. 그리고 보시면은 목을 굉장히 높게 쳐들고 있어요. 이게 영화가 개봉했을 때 조금 논란이 됐던 장면이에요. 목긴 공룡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두 개의 파로 나뉘어요. 목긴 공룡이 목을 높게 들었다고 믿는 사람들과 높게 들지 못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게 들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저 장면을 보면 되게 좋아했겠죠. 근데 아니다. 목긴 공룡은 앞으로 뻗었다. 앞으로 뻗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막 얘네가 목을 높게 못 들었을 거다 관련된 논문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막 컴퓨터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보다는 뻗는 게 더 나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저걸 지금 만든 건데 네. 목을 높게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뭘 태클을 걸었냐면은 심장에서 이제 뇌까지 피를 쏘아 올려야 되는데 혈압이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네. 세우고 있으면은 혈압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얘도 동물이잖아요. 네. 물을 먹기 위해서는 고개는 숙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숙여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죠. 그냥. 머리가 폭발할 거 아니에요. 오. 기린도 원래대로라면은 머리가 터져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쪽에 혈관들이 그물처럼 흩어져요. 압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오. 원더네트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기린은 머리가 폭발하지 않는 겁니다. 기린이 진짜 고혈압이잖아요. 아, 그죠. 목긴 공룡이 목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린도 심지어 그런 구조가 있는데 목긴 공룡이라고 그런 게 없었겠느냐. 혈압이 그 정도로 높지 않았는데 목으로 이렇게 가는 그 혈관 사이사이에 열고 닫히는 문이 있어가지고 혈액이 이렇게 한 칸 한 칸 타고 올라갔을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지금은 목을 들었다 쪽이 지금 좀 더 뭔가 우세해요. 오늘날 살아있는 그런 동물들의 목을 보면요. 네. 웬만한 동물들은 다 목을 위로 이렇게 꼿꼿이 세우고 살아요. 심지어 그렇죠. 토끼도 그래요. 토끼도 그 털 태우고 살다 바르고 보면은 목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냥 엑스레이 찍지 왜 또 털을 다 아이, 채우고. 아무래도 그냥 이미 죽어 있는 걸 봐. 엑스레이 찍어도 되고요. 남지 않게 살벌하게 이렇게. 그리고 목을 이렇게 길게 뻗고 있으면은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목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 있는 쪽으로 적합하게 진화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힘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착하는 부분들이 되게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그다지 발달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목을 이렇게 세우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게 요즘에 이렇게 많이 지지받는 썰입니다. 저게 주라기 공원 촬영할 때 썼던 모형이에요, 로봇. 오.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을 쓰자고 결정하기 전에 공룡을 전부 다 로봇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더니 당시 킹콩 라이드가 있었어요. 실물 크기의 킹콩을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열차 타고 지나가는 놀이기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되게 인상 깊게 본 거예요. 이 정도면은 공룡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티라노사우루스를 실물 크기로 만들어 봤는데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요. 도저히 이건 로봇으로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럼 공룡이 멀리 있거나 전신샷일 때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게 그것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클로스업 샷을 찍기 위해서 썼던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머리 로봇이에요, 저게. 근데 머리 모양을 보시면요.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머리가 아니에요. 저게 기라파티탄이라고 하는 브라키오사우루스랑 가까운 친척벌 되는 애인데 브라키오사우루스는 화석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밖에 안 나와요. 기라파티탄은 아프리카에서 나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A가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머리고요. B가 기라파티탄의 머리예요. 기라파티탄의 머리를 쓴 이유가 있어요. 기라파티탄이 이 영화가 만들어진 당시에는 브라키오사우루스로 분류가 됐어요. 저거는 영화가 나오고 다시 재분류가 된 거군요. 재분류가 된 거예요. 아.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아프리카에도 살았고 북아메리카에도 살았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했었던 때였고요. 오.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됐던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당시에 알려졌던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골격은 척추 몇 개, 다리뼈 이게 다였어요. 머리뼈가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탄자니아에서 발견된 거는 온전한 머리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걸 갖다 썼겠죠. 딱 알고 봤더니 둘이 다른 동물이었던 거예요. 기라파티탄이 좀 더 호리호리한 동물이었고 브라키오사우루스 좀 더 약간 뚱뚱한 동물이었어요. 나중에 저 브라키오사우루스 머리를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엉뚱한 동물에 붙어 있었어요. 브론토사우루스라고 하는 목긴 공룡한테 붙어 있었어요. 브론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이 발견이 됐는데 머리 없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저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얘 머리겠거니라고 갖다 붙였는데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비슷한 종의 공룡들을 봤더니 머리가 다른 거예요. 잘못 붙였네. 잘못 붙였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영화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알려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나온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면은 머리는 아직도 그대로 기라파티탄 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은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정수리 부위에 보면 볼록하게 뭐가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죠? 네. 저희 코예요. 저 옆에 있는 머리뼈를 보시더라도 눈구멍 앞에 큰 콧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콧구멍이 위에 뚫려 있을 거라고 당시에 다들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보지 않아요. 주둥이 끝 쪽에 있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저기 왼쪽에 있는 게 기라파티탄의 온전한 머리뼈거든요. 저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곳에 보시면은 CDE라고 써져 있어요. 과거에 고생물학자들이 복원을 할 때 콧구멍을 붙였던 곳이에요. 저걸 네이설 오프닝이라 하는데 저게 저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둥이 앞쪽까지도 이렇게 오목하게 존재해요. 학자들이 저걸 알아냈어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이랑 또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 네이설 오프닝의 맨 앞쪽에 그 실제 콧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걸 해석하면은 콧구멍이 앞쪽에 뚫려 있는 게 더 그럴듯하다라는 거를 알아냈죠. 그럼 나머지는 비강이에요? 맨들맨들하게 덮여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주머니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주머니가 있으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 나무 뜯다 보면은 저기 동료가 보이면은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지 부풀어 와가지고 뭐 색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뭐 볼록해지면은 저기 있는 친구도 뭐 이렇게 뭐 신호를 준다든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오지 마. 내 나무야. 이렇게 신호를 줬을 수도 있고요. 덩치 큰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머리 형태가 틀리고 콧구멍 위치도 달라요. 그리고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네. 영화에서 보면은 풀 뜯어줄 때 브라키오사우루스 턱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요. 소처럼. 파충류는 그렇게 저기 턱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턱을 위아래로밖에 잘 못 움직여요. 잘 만든 건 하나 있어요. 입을 벌릴 때 이빨을 보면은 이빨 하나는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은 이빨을 바깥에서 본 모습, 옆에 있는 게 뒤집은 모습이에요. 안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약간 스푼 쉐입드, 한국에서는 주걱형 이빨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목긴 공룡의 이빨은 뭐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는 있지만 크게는 이제 저렇게 숟가락 형태의 이빨이랑 얇은 연필형 이빨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공룡학회를 갔다 왔잖아요. 네. 거기서 발표한 포스터를 하나 보니까는 그게 아마 얘네가 적응한 기후와 좀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숟가락형의 이빨 같은 경우는요, 위아래가 좀 많이 마모가 되어 있고 일단은 이빨이 튼튼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약간 습한 환경에서 발견된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얘네가 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 같은 경우는 나뭇잎뿐만 아니라 가지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비교적 연하다 하더라고요. 나뭇잎이랑 가지랑 모든 걸 다 이렇게 우거우적 씹어 먹기에 적합한 이빨을 갖게 된 거고, 연필형 이빨 같은 경우는요, 이빨들이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살짝 사이사이 틈이 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건조한 환경에서 살았던,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들 같은 경우 보면요, 다 억세요. 뜯어 먹을 게 있다면은 이제 나뭇잎인데 나뭇잎만 딱딱 걸러 먹기에 좋은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잡은 다음에 쫙 뽑으면은 그래서 이빨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공룡이 어느 기후에 적응한 동물이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게 그분의 발표 내용이었어요. A가 브라키오사우루스, B가 기라파티탄, C가 카마라사우루스, D가 시노사우루스, E가 디플로도쿠스고 F가 하플로칸토사우루스. 이빨이 보면은 A, B, C, D까지는 숟가락 형태고요. E가 되게 얇아요. 빛같이 생겼다. 빛같이 맞아요. 생겼죠. 예. 어. 먹는 식물의 종류가 달랐다는 것도 이 이빨을 그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그건 하나 잘 맞은 것 같아요. 되게 습한 환경에 사는 모습으로 그려주고요. 그리고요. 이거 코끼리인데? 그죠. 공룡 영화뿐만 아니라 공룡 장난감 이런 거 보면은 특히 이제 공룡 발자국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짜증내는 것 중 하나가 공룡 발 모양이에요. 공룡 발이 다 틀려요. 실제 공룡의 발은 영화 주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공룡의 발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그 영화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브라키오사우루스라든지 트리케라톱스도 보면은 발을 자세히 보면 코끼리 발이에요. 둘리 엄마도 코끼리 발이에요. 둘리 엄마도 코끼리 발이죠. 코끼리는 발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네. 발가락은 거의 퇴화했고요. 대신에 이제 발굽 같은 발톱들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오른쪽 그림에 2번 보시잖아요. 네. 그 2번의 왼쪽에 있는 게 목긴 공룡의 뒷발이에요. 그 육지거북이 발이랑 되게 비슷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톱은 굉장히 길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발톱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더 기괴한 거는 옆에 있는 게 앞발이거든요. 침팬지가 걸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되게 비슷한 구조예요. 목긴 공룡 같은 경우는요, 발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저 길쭉길쭉한 뼈가 뭐냐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손바닥 뼈예요. 주변에 붙어 있는 작은 뼈들 있죠. 그게 발가락이랑 발톱이에요. 발을 최대한 기둥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발가락이 거의 다 퇴화를 한 거고요. 네. 근데 엄지 발톱은 또 살아 있어요. 그래서 뭐 땅을 판다든지 네. 싸울 때 저걸 썼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진화 과정 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초승달 모여다가 진화하면 할수록 이게 발바닥 뼈가 동글게 말려요. 그러면서 보다 코끼리와 비슷한 발로 변하긴 합니다. 근데 그때쯤이면 발가락이 다 퇴화해버려요. 정말 제대로 만든 목긴 공룡의 장난감 혹은 뭐 모형을 보면은 발을 보시면은 앞발에 발가락이 뭐 하나만 있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디테일만 딱 지켜주면은 정말 인기 좋아요. 그리고 네 발로 걷는 공룡들 보면은 주라기 공원도 마찬가지지만은 뒷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발도 똑같이 앞을 향하게끔 복원을 해요. 근데 그거는 포유류의 특징이에요. 포유류는 이거를 돌릴 수가 있어요. 공룡은 그쵸? 이게 안 돼요. 공룡은 이게 정상이에요.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러고 발을 디뎌요. 그래서 공룡 발자국들 보면 뒷발은 앞을 향하고 있고 앞발 같은 경우는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파충류도 그래요? 지금 파충류도 제가 알기로는 못 돌려요. 당시에는 이거를 몰랐어요. 학자들이. 공룡 보면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브라키오사우루스 이 장면을 보시면은 브라키오사우루스 두 발로 서요. 우와 하는 장면이잖아요. 맞아. 두 발로 서나 네 발로 서 있으나 키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두 발로 일어설 이유가 이야. 없고 심지어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목긴 공룡 중에 특이하게 무게중심이 좀 몸의 앞쪽에 가 있어요. 뒷다리로는 못 썼을 가능성이 커요. 뒤로 섰으면은 뒤집어졌겠네. 넘어갔게 돼 바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영화에서나 가능한. 그렇다고 모든 목긴 공룡들이 다 뒷다리로 못 썼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잘 적응한 얘들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오늘날 공룡을 그리시는 뭐 팔레오 아티스트라든지 고생
고생물학자 보고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복원하라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복원을 합니다. 좀 더 통통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보고 다들 막 와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이 많은 돈 많은 할아버지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데려가는 곳이 있어요. 방문자 센터예요. 맞아. 그래서 그 방문자 센터에 딱 들어가면은 저 모습이거든요. 미완성된 모습이에요. 소설에서는 아마 미완성된 모습이 아닐 거예요. 영화에서도 원래는 미완성된 모습으로 나올 원래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 인부들이 좀 뭐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저기 완성된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완성을 못 한 거예요. 감독이 그냥 이대로 그냥 보여주자 해가지고 아예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미완성된 상황인데 그냥 이거를 그냥 이용하자. 그리고 저기 보면 티라노사우루스 전신 골격이 하나 서 있죠. 캐나다에 그 로열 티렐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랑 똑같은 개체예요. 아, 레플리카를 만든 거군요. 만든 겁니다. 지금은 파괴되고 없지만은 저걸 똑같은 걸 보고 싶다 하면은 캐나다로 가시면 됩니다. 헉슬리 렉스라고 전시되어 있는 개체가 하나 있어요. 저게 지금 보면은 당시 이제 공룡 르네상스가 막 일어났던 시기여가지고 공룡들이 다 이렇게 저 때부터 되게 다이나믹하게 포즈를 취하는 상태로 전시가 됐는데 저것도 보면은 다리 하나 아예 들고 있죠. 옆에 있는 목긴 공룡 같은 경우는 이제 알라모사우루스라고 하는 목긴 공룡인데 네. 저 때는 좀 보면 알라모사우루스 생각보다 작게 나와요. 근데 저 때 발견됐던 알라모사우루스들이 다 이제 작은 개체들이었어요. 지금 와서는 이제 알라모사우루스가 거의 뭐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훨씬 더 큰 몸길이 한 30m 이상 되는 30m요? 거대한 공룡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와. 그래서 이 장면에 또 재밌는 게 그랜트 박사랑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고 고생물학자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뭔가 직장에서 잘린 것 같은 기분이다 하면서 말콤 박사가 지나가면서 멸종된 거겠죠 하면서 맞아요. 원래 대본에는 없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쓰려고 했었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필 티펫이라고 하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거장이 계시거든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정말 중요한 뭐 터닝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 그래픽으로 대체가 되게 생긴 거예요. 직장을 잃었네. 예,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기분이 어떠냐고. 그래서 멸종된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쓴 거예요. 그거를 그 대본에 야. 잔인한데? 네. 근데 결국에는 필 티펫이라는 사람은 영화 제작하는 중에 잘리지는 않았어요.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공룡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거는 재현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필 티펫이라는 사람이 그걸 도와줘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요. 전 이 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디자인 됐을 때는 이 문이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